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의 오동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육군의 대형 기동 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디펜스 타임스의 안승호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필수 전력이죠. 예. 지금 도입한 지가 이제 대략 30년 이제 채웠죠. 예. 공군이나 이제 육군이나. 예. 그래서 당초 이제 친후크를 성능 개량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가 그 비용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그 작년 9월에 기품원 선행 연구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우리 이제 그 국방부 방추위에서 그 성능 개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보잉의 친후크를 이제 친후크 블록 2를 새로운 새로운 기종을 도입을 하느냐, 또 이제 경쟁 기종인 그 킹스텔리온 CH-53K를 이제 로키드 마틴 거를 들여오느냐, 그런 지금 논의가 지금 되어 왔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절차상으로는 현재 그 선행 연구가 나가서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상 작전의 2차하고 이제 비슷한 그 날짜에 선행 연구 단체가 이제 마감이 돼서 예.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갔는데 그 역시나 뭐 들여다볼 게 없는 게 그 친후크. 네. 친후크의 그 신형 친후크에 획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네. 이미 알고 이제 선행 연구를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로키드 마틴 스콜스키의 그 킹스텔리온 일단 뭐 알려진 대로 가격이 뭐 워낙 고가다 보니까 단적으로 그냥 친후크의 2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게 경쟁 사업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많은 지금 고심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이제 맡겼죠. 근데 킹스텔리온의 경우에는 이제 해병대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많은 그 페이로드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사용하지, 만약 그것을 선정한다면은 가격은 두 번째 치고 운영해보지 않은 그 대형 기동 헬기이기 때문에 군수 지원이나 이제 운영 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쉽게 이제 적응하기 어렵고, 반대로 이제 친후크의 신형 그 개량형 헬기는 이제 기본 틀이 같은 헬기이기 때문에 어떤 금방 이제 전력화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획득 가격이나 이제 운영 유지, 군수 지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형 친후크를 이제 선호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선호한다고 해서 곧바로 뭐 기존 결정한다든지 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형식적이나마 경쟁 기종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서방 측에서 대형 기동 헬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 거 말고는 사실상 없고, 그 유럽 그 레오나르도는 어떻습니까? 뭐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거기 그 헬기 역시 뭐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운영 유지 측면도 다 따지고 경제성을 다 따지면은 역시 뭐 친후크 개량형이 이제 대세를 할 수 있죠. 우리 쪽에서 RFI를 요청할 때는 그 유럽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대수가 그 기존 성능 개량하는 대수 17대 플러스 10대를 새로 특수전으로 이제 또 해서 27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공군 친후크도 이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이제 줄줄이 이제 연속으로 이제 1차, 2차, 3차 획득으로 이제 해당되는 기종을 가지고 사업은 이제 작지만은 않군요. 그래서 뭐 문제는 이제 그 절차상의 경쟁 국면인데 그게 이제 형성이 과연 되겠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고 될 예정이죠. 저는 그 곱절이나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냥 검색해 보셔도 뭐 일반적으로 그 알려진 말이 F-35 전투기 B형이가 전투기 가격 아니냐. 그분이 어떻게 전투기가 헬기 가격 같은 대등한 그 획득가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그 CH-53 계열 중에서 가장 이제 뭐 재설계되고 확대 동체가 커지고 엔진도 뭐 최신형으로 바꾸고 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헬기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친후크 쪽이 오히려 이제 판매, 운영하는 나라가 지금도 그렇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으로 따지면은 좀 쉽지가 않은. 그냥 뭐 CH-53K가 헬기가 성능이 나쁘다 그런 면이 아니라 경제성 면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친후크 헬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호박 비행기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
인원을 이제 탑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베트남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패망 전에 예. 그 소위 17도선 그 이남에 있는 이제 그 베트남 그 당시에 남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급히 이제 도망 나와야 되는데 네네 탈출할 때 그 당시 이제 치누크는 이제 A형 네. A형하고 이제 B형인가 하여튼 옛날 초기형이죠. 네네 예. 거기에 한 100명까지 탑승을 시켜서 비행을 한 적이 있다는 기록을 예.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단거리나 이제 순간적으로 근거리 비행할 때 그렇게까지 막 밀어 넣어서 그냥 타고 밀어 넣어서 그냥 막 매달려 가지고 막 그냥 나오는 형국이죠. 예, 탈출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뭐 75년도 4월 30일인가 패망을 했죠. 예, 그런 예. 과정이 이제 전에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하여튼 사람이 많이 타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탔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진 취재 기자단이 이제 1990 제 기억으로는 95년 이래로 그때부터 공군이 이제 공군 치누크를 많이 이제 취재 지원을 이제 해줬는데 보통 뭐 한 40명이 탔던 기억이 나요. 최근에는 이제 남북 군사 합의 전에 이제 취재 다닐 때 태우면은 한 40명, 네네. 뭐 한 30에서 40명 정도 대략적으로. 근데 그분들도 이제 뭐 사진 기자 취재단도 역시 그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기 같은 거 같은 무게가 좀 나가는 네. TV 이제 카메라 쪽 카메라 같은 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노을자리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큰 헬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네. 취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그 시누크 CH-47D 기종만 해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큰데 킹스텔리온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전체 캐비를 좀 더 확장해서 설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우리 저 매니아 분들 중에서는 킹스텔리온의 그 어떤 그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매료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작전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경제성도 따져보고 우리 군의 이제 적합성을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군의 대형 기동 헬기 사업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특정 기종이 유리하긴 한데 네. 또 절차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획득을 해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지 않을까. 현재 2021년도인데 네. 결국 군에서 이제 그러한 신형 헬기를 볼 수 있는 시기는 거의 앞으로 향후 한 5년 네.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이제 사업이 지체된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우리 방위사업청에서는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 그걸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 그동안 알려진 대로 네. 물건을 받아서 초도 운영하기까지 보통은 네네. 5년 이내로 네. 봐야 되죠. 네. 앞으로 5년 정도 걸린다. 21년도니까. 예. 2025년 내지 2026년. 전력화. 예. 그러니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야 2025년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부품이 단종돼 가지고 네. 그 시누크 CH-47D를 우리 공군이 지금 운용도 못 하고 있고 작년만 해도 그 운용률이 41%밖에 이제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럼 심각한 전력의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품을 이제 수급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별도의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담당들이 좀 돌아다녀 하는데 전 세계에 네. 운영국이 있고 면허 생산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에서는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은 좀 구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봐서는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디 네. 다닐 수도 없고 쉽게 뭐 출장을 쉽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결국 돌려막기를 또 열심히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보유 대수 중에서 가동 대수는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2025년 전까지는 뭐 운영을 할 겁니다. 네. 그 미국에서도 이제 기존에 구형 이제 보관 기체에서 좀 뜯어서 파는 것도 있을 거고 네네.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돌려막기는 될 텐데 네.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전까지는 다 이제 사업을 완성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추가지고 있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CH-47D 시누크가 단종된다는 걸 우리 정부에 2차례나 이제 알려줬는데 네. 우리 쪽에서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을 이제 안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새로운 기종으로 사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네. 예. 그 어떻게든지 이제 개량 사업을 이제 계속 밀었는데 네. 그 절차가 이제 복잡해지고 경제성도 계속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해외 업체들 중에 이제 그 제작사도 있지만은 네. 해당 무슨 칵핏 문제라든지 네. 이런 엔진 회사 각각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가지고 그걸 쉽게 풀지 못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한 거의 5년은 이제
소모했었고. 네. 그 작년 9월에 그 기품원의 선행 연구 결과도 전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성능 개량이 신규 도입보다는 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능 개량이 더 비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엔진이 이제 새 걸로 바꿔야 되고 따로 발주를 해야 되고, 그게 뭐 관급이냐 아니면 무슨 FMS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체 과정이 또 따로 별도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칵핏 조정석을 다 이제 현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화면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 제작사는 또 여러 개 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이 이제 어떤 그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뭐 인하를 안 한다든지 고집을 한다든지, 그것도 그것을 이제 심을 수 있는 해당되는 그 앞에 기술 조정석 앞쪽에 이제 다 뜯어내고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뭐 기술이라면 기술이라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잉사 원 제작사인 보잉사가 수행을 한다든지 보잉사의 자회사가 또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설계 개발한 뭐 노스로크라만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한다든지, 그런 이해관계가 계속 얽혀 왔었고, 그래서 각자 이제 그 금액을 내는 게 서로 뭐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이제 관찰하다 보니 이제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그게 성능 개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동체만 남지 새 비행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좀 말씀 듣고 보니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대형 그 기동 헬기는 있지만 결국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절차. 그래서 시일은 한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 절차를 다 거치면은 그 물건을 이제 받아서 해당 부대에서 운영하고 그 전에 교육 그 단계도 있으니까 같은 계열의 헬기지만은 또 그 성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도 틀리고, 다만 이제 시간이 이제 다른 이 기종 아예 다른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그걸 다 합해서 소모되는 시간을 보면 한 5년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저 17대 성능 개량하고 이제 10대 아까 그 특수전용 그거하고 공군용으로 또 추가 몇 개 정도가 더 도입될 것 같습니다. 7대 정도 이상, 7대 이상. 그래요? 필요한 게. 그러면 이제 34대 정도. 30여 대 규모. 30여 대 규모. 근데 또 시간이라는 게 제가 항상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개념. 현재 2021년이지만 2021년 그 마이너스 5년 전이 불과 엊그제, 우리가 이제 생활 자체를 해보면 엊그제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라는 게 금방 또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소모하기 전에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지금 뭐 이렇게 기간이 또 있다고 하지만은 뭐 이렇게 좁혀가서 시간을 좀 아껴서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킹스텔리온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제 초도 그 교육 훈련 부대에서 가져갔죠. 미국에? 미 해병대. 미 해병대에서. 본토 기지에. 해외 판매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죠. 일단 미 해병대가 먼저 이제 정착이 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라인에 이제 그 주문이 들어오면 같이 깔리는 거고. 지금 아직은 뭐 주문이 안 돼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존에 그 구형 CH-53 계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포기를 했고 획득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그 헬기를 사용하는 이제 구형 그 버전을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우선적으로 도입을 이제 고려하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또 가져가지 않을까. 오늘 그 대형 기동 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 CH-53K 킹스텔리온을 기대했던 우리 매니아 분들한테는 조금 좀 어두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결론이 났다기보다는 좀 불리한 상황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어두운 소식, 절망적인 소식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다른 그 공군과 해군 항공 분야, 그다음에 육군 항공 각자의 그 육해공의 해병대 포함해서 그 항공기들을 많은 종류의 항공기들을 획득하는 사업이 지금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치밀하게 경쟁하기에는 좀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